주식 3일체라고 계속 미는 용어가 있어요. 주식을 잘하려면, 수익을 날려면은 자본주의 실체가 노동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멈추죠. 근데 우리는 오만하면 멈추지 않아요. 왜? 투자자들의 응징일 것 같아. 본인이 욕망 10배라면은 10배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제가 마치 S&P 3배짜리니까 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걸 아는 게 투자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이 박범영 주인장이 또 이 3배 인버스로 지금 1억 7천 이상을 손해보고 있다고 해서 또 투자와 관련해서 이거 허당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또 실적이 좋아요. 그렇죠. 일단 또 다른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네. 그거에 대한 성과도 한번 이야기해 주죠. 제가 항상 보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너무 비싸다 얘기를 합니다. 너무 비싸다는데 잘 감을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체험하고 온 거예요. 미국도 가서도.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지금 미국은 우리는 시급이 7불이잖아요. 저는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이라는 거 엄청 큰 게 아니라 상가주택이라고 해서 벌써 10몇 년 전에 10년 전에 땅을 사서 집을 지은 거예요. 원가는 9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땅 사서 4층까지 졌는데 거기서 이제 투룸하고 원룸에서 9개가 있고 1층에 상가가 2개 있어요. 9억인데. 근데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걸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하나의 또 시스템이죠. 두 가지 시스템이죠. 제가 이제 강의도 있지만은 월세하고 미국 주식, 국내 주식도 또 있어요. 국내 주식도 올해도 4천원 수익을 봤어요. 장이 이런 데인데.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익을 내는지 좀 투자. 요거는 이제 배팅 거꾸로죠. 지금은 전 하방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안 팔지만은. 올라가면 좋지만 저는 이제 바로 떨어지지 않는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 국내 주식이 미국하고 좀 연동이 크다고 생각해서 보니까는 레버러지죠. 우리는 3배짜리가 없으니까는 코덱스 200, 인버스 2배짜리 레버러지를 가지고 했는데 보통 3% 움직이고 5% 먹잖아요. 요게 이제 상반기에 장이 안 좋았지만 제가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4천을 먹은 거죠. 거의 40% 정도 수익이 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주식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미국 가서 놀지만은 생산성 일을 아무것도 안 하지만은 투자가라 하면 시간이 많아야 되고요. 사유만 하면 돼요. 아니 그래서 네.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우리 박범영 주인장 하면은 아마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는 게 정말 오랫동안 장기 투자 존버하는 거에 그렇죠. 그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경제적 자유, 자신만의 기준으로 경제적 자유를 즐기는데 어쨌건 투자를 통해서 그렇죠. 또 적정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놀고 먹는 게 다 그래도 월세 나오고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일단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로운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계속. 이게 뭐냐면은 카페도 맞는 것도 회사 입사해서 2년 만에 이제 노예구나. 그리고 2001년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80만 정도 됐다가 이제 귀세가 기울었죠. 왜 그러면 이제 다른 유튜브도 나오고 블로그도 하니까 내줘야 되지만 일단은 먼저 프론티어 정신처럼 남들이 다 회사 다니고 성실하게 살려고 할 때 야, 이거 본질을 본 거잖아요. 자본주의 실체가 노동 가지고는 안 되겠다. 투자하면 시스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요번에도 또 한 달 살기 하면 느꼈던 거는 대한민국 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산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여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10억짜리가 많잖아요. 10년 10억이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10년에 10억만. 20년 전에는 10억이 의미했지만 부동산이 너무 비싸지니까 난 그건 인정 안 하겠다는 거야. 부동산 버블이니까는 저 자산은 꺾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자산 가지고 10억 가지고 5% 수익 내서 500 정도 나올 수 있으면 인정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커상의 숫자 있잖아요. 그림 투자하듯이. 그리고 공간도 똑같은 거고. 그거를 얘기하는데 외롭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다 믿으니까는 또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쟤는 그냥 이상. 그래서 저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중요하다 네, 이거잖아요. 전 집이 없어요. 요번에 이혼하면서 와이프한테 67평 주고 67억? 67평 주고 67억. 깜짝이야. 67억을 줬다 그래서 67평 주고 애들 저는 조그만 오피스에 여기 영등포에서 나 왜 이혼했다는데 웃음이 나오지? 왜냐면 워낙 그 전에 나오셔가지고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자꾸 이 기억이 나서.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우리도 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화롭게. 양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어려운 얘기지만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노예인 건 노예인 거고 내가 시스템이 없는 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정확히 세상을 보니까는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없는 걸 인정하니까는 그 노력을 해서 10년 탈출했잖아요. 그 13년 놀고 있잖아요. 또 결혼 관계도 보니까는 남들이 우리 엄마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겠지만은 애정이 없어요. 사랑이. 사랑이 없는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는 아니더라고. 남들을 한번. 위해 눈치 보느라 그것도 영위하는 것도 프론티어 정신이잖아요. 그러고 주고서 또 이혼한 거 가지고 프론티어 정신까지 나와. 67평을 이제 주고 애들한테도 이제 제가 이제 시스템이 있으니까는 네. 항상 얘기하지만 서연이한테 규현이한테 월 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엄마한테 주고. 그러니까 저한테 쓰는 건 100밖에 안 된다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시스템 가지고 내가 이거 월세나 주식해서 버는 거 가지고 50% 이상이 그쪽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놨는지. 왜냐면 이건 미래, 현재는 이 정도는 아니고요. 아, 지금 한 500 정도가 월세 500이고 주식은 한 500 정도 되는 거고 이게 1000 정도고 미국은 이제 아까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그게 되면은 저는 그래서 저걸 기대하고 뒀는데 그쵸, 저거죠. 어, 없으면 없는 거고. 왜 그러면 저는 없어도 700까지 된다. 그러니까 존엄하게 살 수 있으니까. 항상 제가 쓰는 건 100밖에 안 되고 월세는 100만 주면 되고 7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애들을 부과하는 거는 내가 못 주면 되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사적인 어떤 그 모임도 네, 술값은 다 내죠. 술값 내고 대신 딱 있잖아요. 조건이 10만 원 넘으면 안 돼. 여기 일단 제가 사치가 없으니까. 술만 같이 저녁에 술을 마시는데 딱 주문하다가 더 이상은 안 돼. 이런 거. 오늘은 10만 원 넘는 거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정말 그 참 이렇게 자기 마음껏 사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주변에 못 봤어요. 저도 못 봐서 난 되게 신기해. 한 달 살기도 유혹이 한 달 산다는 건 이론적으로 많을 것 같지만은 네. 실제 성공한 사람 중에 여유 있는 사람 중에는 없어요. 성공하지 못한 애들이 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왜 그러면은 마음을 리뷰하러. 솔직히 우리나라는 이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여기서 더 벌어요. 네. 근데 난 그게 제일 자본주의가 잘못됐다는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시간을 이렇게 버는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이 공동체를 보면서 너무나 누리고 있구나. 그런 거를 좀 더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서로가 그냥 경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박보명 주인장은 이미 경제적 자유를 13년 전에 이루고 지금 딱 룰을 알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여유 있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앞에 지금 처한 환경 요거밖에 못 보거든. 불안하신 것 같아요. 돈 참 보면 만들어야 되고. 여윳돈이 많은데 왜 불안할까 이게. 그래서 자기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이분들이? 이게 깨질지 모른다고 근데 생각하나? 맞아. 돈이 있는 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로 만족 못하고 더 벌기 위해서 자꾸 또 뭔가를 그러니까요. 약간 보면은 그러면 에너지도 더하고 자기 시간은 하는데 근데 어려운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혼의 결이 다르다 이렇게 요즘 표현하고 싶어요. 참 갈수록 그 포장은 정말 우리 박병 주인장은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그분들은 이제 이게 소유하는 영혼. 멋있는 말만 잘 써. 아주.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나는 자기만의 그 이런 기준으로 또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남이 뭐라 하든 자기의 인생 시간을 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걸 한다는 게 난 정말 대단하다고. 그래서 저도 그거를 전도하려고 계속 강의도 전도는 하지 말고 13년째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이 작은 거 있잖아요. 스파코드 타고 오피스 하면서 시스템 만들면은 하루하루 일상이 감사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감사한 게 뭐냐면 지구여행 와서 항상 표현하면 저는 지구여행자 생각하거든요. 와서 맨날 불안하고 맨날 그 마음이 감정이 요동치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어느 순간 볼 때마다 너무 좋구나라는 시간을 많이 만드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론 쪽은 다 동일해요. 모든 사람 부자나. 그런데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더라고요. 왜 그럴까? 다들 동의는 하잖아요. 마음 편하고 돈을 왜 버니? 보면 다들 행복하려고. 행복은 언제 생기니? 평온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을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 보면은 우리나라 행복도 지수가 낮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뭐 네팔, 네, 맞습니다. 부탄 이런 데가 훨씬 높다고. 우리는 이제 중고 집단이 물질적으로 성장했지만 중고 집단이 높아지다 보니까 서로가 스스로가 평균치로 낮은 사람이 더 생기잖아요. 일단 그 13년 전에 경제적 자유를 먼저 잘 성공적으로 이루셨고 또 현재까지 그걸 잘 즐기면서 사시고 계시니까 예. 요즘 나오는 뉴스 가운데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직장인들 가운데서 투자를 잘해가지고 촥 돈을 벌어서 은퇴한 그 우리 뭐라 그래? 후배죠, 후배. 파이어족. 파이어족이라고 그러죠. 파이어족이라고 그래가지고 딱 후배 이제 은퇴를 한 경제적 자유를 얻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금 다시 자산의 폭락과 함께 되돌아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저도 이제 기사를 보면서 이게 파이어족이라는 것도 또 이거 정정하고 가야지. 제가 만든 용어는 테인텐이지만은 파이어족이 원천이거든요. 뭐라고? 파이어족이라는 게 미국에 나왔지만은 테인텐이 2001년도 만들었잖아요. 파이어족이 나온 거는 미국에서 2010년도 이후에 미국에서 극단적인 소비 절약을 통해서
은퇴 있잖아요. 10년 벌어서 나머지 죽을 때까지 쓰자는 게 이제 파이어족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먼저 만들었는데 저게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요즘은 케이튼 얘기는 안 하고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근데 약간 구조를 보니까 이 친구들이 파이어족들이 보면 대부분 눈치껏 이제 자산 청산 그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스톡 옵션 받아서 20억 받아서 은퇴한다. 근데 중요한 건 20억 가지고 이제 시스템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30살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20억이라는 건 부동산도 비싸면 25억이잖아요. 잠실 헬스가 33평. 맞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마음가짐이 이 친구들이 철학이 있느냐.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도 허상일 것 같아요. 그냥 나와서는 책 쓰고 뻔해요. 그 친구들 나와서 하는 건. 결국은 이제 책 써서 인세 받으려고 그러고 강의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투자 실력이라는 건 저처럼 월세를 받아야 되고요. 투자, 임대. 미국도 임대하잖아요. 그렇다면 임대 수익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짓든지 파이프라인으로. 네, 그런 걸로 하던가. 왜 그게 전 세계가 다 하는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주식 실력해서 배당 시스템이든지 주식 가치 투자든지 아니 이걸 믿을 수 있는 자기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근데 대부분은 그 친구들은 불안한 이유도 파이어저라 겉으로는 이렇게 다들 우리 부동산 가진 사람보다 비싸게 겉으로는 다들 야 너 부자 됐구나 하지만은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럼 지금 내가 은퇴한 거는 운 좋게 회사 들어갔다 스톡옵션 받든지 뭔가 비트코인 샀는데 그게 고점이 잘 팔아서 생긴 거야. 근데 그걸 다시 할 수 있느냐? 못한다. 신일걸. 그러니까 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도 행운이죠.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도 행운으로 버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예. 돈을 벌기 맞습니다. 위한 나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경제적 자유가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를 행운이 아니라 그걸 자기 자신을 믿어. 그 겉으로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시세에 의한 예. 시류에 의한 행운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대부분 믿는다고 하지만 본인은 마음은 불안할걸요. 왜 그러면 자기도 알아요. 비트코인 맞춘 거, 스톡옵션 낸 거, 장사 잘 돼서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지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음을 편하게 해서 있잖아요. 한 300씩 쓰면서 내가 20년 살겠다라는 멘탈이면은 가능한데 그런 친구들이 멘탈이 그 정도 경지 갔을까라는 건 솔직히 약간 물음표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면 최고의 경제 그게 운을 가지고 감사하니까 그러고 잘 쓰면 되거든요. 욕망을 더 부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마이클 샌들도 그 새로운 책에도 성과주의의 문제라는 책에서 윤리학적으로 성과주의가 문제가 뭐냐면 항상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도 된다. 얼마까지 가져가는 경계가 없다는 거야. 그게 모든 불합리한 문제를 만드는. 그래서 겁니다. 오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미국도 오만하고 우리나라 성공한 애도 오만하다는 거야. 내가 의대 나왔으니까 2천 버는 거 당연하다는 거야. 내가 서울대 나왔으니까. 근데 마이클 샌더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버드대에 들어가려는데 예를 들어 5천 명이 500명밖에 안 되는데 5천 명이 지원했어요. 그럼 10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뽑을 것이냐 질문하더라고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서 성적 순서. 성적 순위잖아요. 그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뺑뺑이 돌린대. 10점. 네. 그래서 10분의 1 확률을 뚫고 10%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공한 애들은 이걸 주고 싶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네가 노력은 했지. 기준은 했지만은 나머지는 이 지구에 온 거 있잖아요. 그 부모님이 태어난 거, 하버드 들어온 거, 10분의 1 경제. 그러니까 오만하지 말고 떨어진 나머지 90% 운이 없는 사람 위해서 살아라. 이게 그러니까 너는 여기 전 세계 최고의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의리인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관점이 듣고 보면 그러네. 너가 실력이 있어서 붙은 거와 내가 실력이 있어서 붙은 거 이거와 내가 운이 좋아서 붙은 거 감사하게 되죠. 다르죠. 저도 감사해요. 이렇게 허우대 좋게 태어났고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멈추죠. 근데 우리는 오만하면 멈추지 않아요. 왜? 저는 테슬라 저 앨런 머스크가 제일 오만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멘트 자체가. 어디를 들어가? 하버드 운이라는 게 없이 자기 실력이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본주의의 문제라는 거죠. 공동체가 무너지. 왜 그러냐면 돈의 문제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한 나의 행운이 아닌 실력으로 계속 이 투자를 통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해야 될까? 저는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될까? 자기 기준이라 생각했어요. 아까 계속 대표님들이 강조하셨잖아요. 계속 저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주인장 보면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라. 자기. 그 왜 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와서 머니토프에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좋잖아요. 내공이, 그러니까 거인의 어깨라 표현하죠. 저는 이제 여기 거시에 유명한 분들, 왜 그래 실력이 없는 분들 그 얘기 자체도 어려워요. 다 모르는 걸 어떻게 사요? 근데 왜냐면 이 예정하지 않은 질문을 막 던지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만약 실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금방 뽀록 나죠. 뽀록. 그래서 내공이 좋은 건 본다는 건 되게 좋아요. 왜 거인 어깨라 하잖아요. 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내가 똑같은 사람께 보면은 보는 관점이 관조자가 안 되잖아요. 밑에서 보니까 어떻게 올라가요. 그래 저런 레오달 책도 있는 거고 워런 버핏 책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 마음이 맞아. 그러고는 건 나의 기준 없어. 그러면 내가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도 저도 저번에 얘기했던 LG전자도 그렇고 세 번의 가치 투자를 했거든요. 삼성카드, 그 다음에 KBT, LG전자 이 세 번도 다 성공했어요. 그럼 확신이 더 생기는 거야. 맞구나. 이게 변동성 때문에 떨어질 수 있지만 그냥 지키면 가치 투자라는 건 이거보다 가치보다 떨어지는 거는 결국 10년 지나면은 S&P는 녹을 수 있지만은 가치 투자는 LG전자는 그냥 실적이 있고 그러면 그 한 방향만 투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투자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들으니까 이거 변동성 때문에 더 폭락되는 거야. 샀는데 오를 줄 알고 샀는데 20% 하락했어. 그러니까 성장 때문에 샀는지 가치 투자 때문에 샀는지 변동성에서 샀는지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마음이 불안하니까는 그 우리 다 이 전설적인 얘기가 있잖아. LG전자 몇 프로 마이너스 50% 보면서도 7년을 버텼다고. 그렇죠. 그때도 마찬가지죠. LG전자 그 스마트폰 사부 때문에 들어갔는데 결국 그 구광모 회장이 스마트폰 사부 판다는 것 때문에 15만 원까지 가서 2억을 벌었잖아요. 결국은 이유 정반대 이유로 2억 5천 들어가서 2억 벌고서 그거 가지고 팔아서 이제 갖고 이혼하면서 주고 그리고 이게 나머지 돈으로 이제 여기 2억 5천, 2억 4천 가지고 미국 주식 들어왔다가 지금 이 시세.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어쨌든 다 이게 옛날 다 여윳돈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S&P까지 이거 잘 되면은 전 스토리는 있어요. 그 돈들이 역사가 LG전자 사서 그렇지. 내가 그 미국 주식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지면 내가 진짜 안 떨어지길 바라야죠. 저도 왜 그러면 뭐 대다수 미국 국민이나 전 세계를 위해서는 3천이 안 깨지길 바래요. 연착륙을 해야 돼. 네, 연착륙. 연준 의장이 그걸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연준 의장을.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년 6월이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도 저는 보편성이 역사의 데이터에 어쨌든 3천이라는 거 왜 그래? 그래야지 좀 더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 아까 잠깐 그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 우리 특히 주린이라고 표현되는 경험과 투자의 기간이 적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걸 가지고 불안해. 처음에 살 때 어떤 면을 보고 사야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뭐라 그럴까. 경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치주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가치주가 제일 좋죠. 가치주가 그래도 일단 버티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버틸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올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들 저도 우리 카페 보면 주식 교실이라고 해서 되게 테니텍 카페 중에 제일 살아있는 카페예요. 주식 교실에서. 그래도 왜 그래 부동산은 이제 네이버 부동산 스터디로 가고 이제 다른 데로 가고 이제 그래서 재테크 명맥을 유지하는 게 그래도 주식 교실이라는 거에 고수들도 많은데 그거를 20년 동안 관찰하다 보면 고수들은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초보들은 대부분은 의존해요. 유명한 사람이 보면은 대부분 그것도 우리는 탐욕이 많이 들어가서 10%의 수익을 만족을 못 해요. 원래 투자가라면은 전 세계 GDP 성장이 3%니까 5%만 투자 수익을 내도 야, 대단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10%만 되면 대박이고. 근데 우리나라 기준은 상한가 보면 30인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기준이 크다 보니까는 가치 투자를 거의 못 하고요. 가치 투자도 뭐 3, 4배, 10배를 그 템버거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10배가 템버거라고 그러죠. 이따가 방송 끝나고 우리 저쪽 PD 얘기 좀 해줘. 맨날 지금 무상증자 주만 쫓아다니다가 상한가 7연상. 근데 내가 봐 시장이 항상 응징해 줍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기준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세요.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히 어떤 요행이 아니라 물론 운이 따를 수 있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어떤 투자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돈 버는 자신만의 돈 버는 기준과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성향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투자가 다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자기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내면적으로 조용한지, 부안애동한 스타일인지, 아니면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스타일. 그럼 같이 투자가 맞고.
아니면 어떻게 잘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데이터를 잘 센스 있고. 그러면 이제 데이트레이더처럼 그것도 쉽지 않은 경지지만은 그걸 잘하는 친구도 또 있거든요. 투자의 방법이니까. 그것도 다 왜 그러면 매매 투자라는 게 뭐냐면 그건 대응을 잘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시간을 안 쓰는 방식으로 투자하려다 보니까는 가치 투자라는 거는 가치가 그 정해놓으면은 LG전자 7년을 마음 공부할 거 없잖아요. 그냥 사놓고 안 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준만 정해놓고 3천 밑에 떨어지면 팔고 안 떨어지면 안 팔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왜냐면 샀는데 반토막이 난 상태, 그래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로 7년을 버틴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계속 마이너스 40, 5년째 마이너스 40%, 막 50% 이런데 옆에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주변 사람들이 뭐 50% 수익 그렇죠. 봤어, 30% 수익 봤어 이러면 미치거든. 그래서 이게 참 닭이 먼저는 달걀 먼저라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제가 좀 더 가능했던 거는 경제 자유는 된다 보면 투자가 더 좋거든요. 선순환 같아요. 여유가 있으니까는 이게 시스템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초조하지 않으니까. 월 흐름.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이게 올인된 거야. 내 인생이 들어가 있는 거야. 요게 망하면은 말로는 괜찮다고 자기를 다독이지만은 이게 계속 그런다면 내가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투자전 2억이라는 게 내가 갚을 돈이고 이거 가지고 요 세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불안감에 해서 중심을 잃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잃는 순간에 보면 이상하게 최악의 시점에 팔아요 또. 진짜 이 시장이라는 게 되게 교묘한 게 잘 버티다가 좀 반등할 때 최악의 시점에 나는 팔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걸 느낀 분들은 진짜 죽고 싶을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걸 잘 다스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마음 공부, 그게 어렵잖아. 이게 참 여윳돈도 그게- 있어야 되고 마음 공부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그래 제가 항상 맞아. 3일체를. 돈도 여유 있는 돈으로 하라는 말이 그래서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주식 3일체라고 계속 미는 용어가 있어요. 주식을 잘하려면, 수익을 날려면은 여윳돈, 종잣돈, 지식이라는 어떤 기준, 그 다음 마음 공부라는 여유,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로우면은 시장 보라는 수익을 잘 낼 거라. 그게 제 철학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나다 보면은 제일 잘하는 친구들 보면 자기 기준이 있어. 지식이 있고, 여윳돈이 약간. 그리고 멘탈 관리 모르겠어. 마음 공부 모르겠지만 들으면 내공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은 마치 운전면허 하듯이 이게 여윳돈 없고, 지식 없고, 마음 공부 안 된 사람은 주식을 진입을 안 시켰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시장은. 그러니까 와서, 개미들은 와서 항상 당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결론은 주식하지 말라. 부동산,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동산만 하라. 나의 투자가 잘못된 건데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전 세계 GDP가 시스템을 찾는 거지, 그렇죠. 문제를. 올라갔잖아요, GDP는 분명히. 근데 우리가 잘못해놓고 우리나라는 20년째 주식, 최근에 이제 동학개미, 서학개미 나오면서 최근에 그분들이 들어왔는데 그건 난 좋게 봤지만 좋게 보지 못하는 게 최근에 이 사람들이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좋아서 들어온 거고 또 배신 때리면 이분들이 이제 입에 달고서 이번에 법을 예를 들어 많이 당하면은 또 얘기할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주식하면 안 돼. 집안 망한다. 운 좋게 30% 벌었다가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되는 데는 내가 아무리 멘탈을 각오를 한다 해도 약해지는 게 이제 사람의 심리이고 변덕인데 거기 주변의 압박까지, 그러니까 상황이 좋은 거, 내가 수익이 나는 상태에서 계속 지키는 거는 오히려 괜찮은데 이건 버티죠. 즐겁고 그치. 불어나는 재미로. 네. 근데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이걸 버틴다는 거 경험이 있으니까, 물론 LG전자도 7년이지만 그 전에 무슨 주식? KBT도 마이너스 70까지 마이너스 70까지 갔지만 몇 년을 버틴 거죠? 10년이죠. 10년. 그래 건물 졌죠 그걸. 그러니까 1억 가지고 10년을 그런 상태에서도 마이너스 70까지 가는 그런 주식을 가지고 10년을 버텨서 그게 가치 투자의 영역이죠. 이제.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뭐 전 부인에 막 압박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그 부부싸움 엄청 했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거를 그래서 지금 있는 분들이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이 여윳돈이 게 아니라 부부끼리 공동체하면서 사면서 근데 니 탓 내 탓 하게 돼 있고 그러면은 혼자도 멘탈 관리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지. 남편이나 부인이든지 내가 혼자 잘 살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투자라는 게 사기당한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읍소했던 거 벌써 10년 전 얘기지만은 얘기했어요.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자 이 주식. 1억. 그러니까 와이프가 얘기한 야 어떻게 없다고 생각 있는 거를 미친놈아 그러더라고요. 그
일체 유심조 자기야. 우리가 젊으니까는 이 돈이 1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매일 어차피 안 팔 거니까는 젊으니까 30대 초반밖에 안 됐으니까 1억은 그냥 사기당해서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래. 그런데 그 모멸감과 무시와 그렇죠. 그런 것도 안 경멸을 팔고 버텼으니까 돈 안 벌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약간 제가 이제 이혼의 사유 그때 사인하니. 왜 그러면 나는 같이 해서 멋지게 그래도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데 나의 지음처럼 나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근데 와이프가 잘못했다고 없죠. 왜 정상적이죠. 그렇지. 근데 그게 평범한 거지. 평범한 여자분이죠. 왜 그러면 그 순자산이 3억에서 30대 초반에 순자산 3억인데 1억을 남편 말 듣고 제가 어디 가서 나름대로 가치 투자라고 해서 골라왔는데 물어보니까 마이너스 70이야. 언제 팔 거라니까는 나도 모르겠대. 나도 모르죠. 왜 지금은 싼데 언제 팔지 모르지. 그렇지. 올라와야지 파는. 그러니까 와이프는 답답하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3천이라도 건져라. 건지면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완강하게 내가 이제 넘버 4지만 집에서. 너무 부어. 그렇지 완강하게 버텼죠. 내 목을 잘라라. 내 목을 잘라라.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그래 일체이신이 그런 얘기하니까 와이프가 응징을 했죠. 전에 맞았다고 그런 거 같아. 그렇죠. 응징을 하죠. 그래도 안 팔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자산이 늘어나니까 제 얘기는 안 하지만은 어쨌든 그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그렇지. 그 당시 마찬가지. 왜 그러면은 그 당시 퍼가 2배밖에 안 됐고요. PBR도 낮았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렇죠. 너무 저평가되는데 기관 외국 거래량이 없어. 한마디로 내가 주식이 14,000주가 있는데 하루 거래는 10,000주밖에 안 됐어요. 그게 몇 년 동안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결국은 모아서 그게 5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2,000원까지 갔던 게. 비록 저는 2만 원에 팔았을 때. 항상 빨러. 아니,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거를 버티다가 빨리 탐욕이 팔아.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님? 저는 가치 투자니까는 그 정도만 벌어도 된다. 근데 버블로 가는 순간 있더라고요. 저렇게 욕망이 가면은 햄버거처럼 누가 이제.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걸 노린 적, 그래서 기준이 이러다 보니까 큰 대박도 없고요. 큰 손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투자자들의 응징인 것 같아요. 본인이 욕망 10배라면은 10배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제가 마치 S&P 3배짜리니까 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는 게 투자가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성향은 투자하는 방식은 옛날 가치 투자들은 대부분 보면은 두세 배를 원했겠고, 그리고 손해도 잘 안 나요. 왜? 그런 걸 안 들어가는 거야. 싼 거 아니면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마음은 편하고, 근데 그래서 투자자 성향마다 다 다른데, 본인이 어떤 게, 예를 들어서 마음이 불안한 분들이 약간 안정적인 거, 가치 투자 위주로 믿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기준을 왕광이 잡는 거예요. LG전자든지 뭐든지, 이거는 퍼가 2배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름대로 때려주기도 안 팔어. 미쳤어? 이 가격에 팔어? 이런 걸 만드시는 것도 되게 공부. 그러면 이제 워런 버핏 책이나 가치 투자 이런 거에 상관없어요. 변동성하고 상관없어요. 연준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그냥 버티면 되니까. 왜 그러면 지금 연준 때문에 떨어지더래. 왜 그런 유동성 때문에 폭락할 수 있거든. 같이. 근데 그런 것도 실적이 있으면 항상 그러면 이제 가치 투자가 10년 뒤에 다시 한다는 얘기고, 성장주 투자는 이제 배팅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래비 세워서. 저는 그걸 한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잘하신 분들은 잘 투자하시면 되고. 맞아요. 하여튼 이렇게 꾸준한 중박, 소박을 해 나갈 수 있다. 그렇죠. 자기만의 시스템 10년 정도만 하시면 그게 실력이고요. 그러면은 그분은 은퇴할 수 있어요. 저는 믿어요. 주식도 10년 정도의 내 평균 수익률이 워런 버핏이 아니더라도 10%, 20% 된다. 그럼 5억이라도 20%면 1억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몰디브 가서 발리 가서 한 달 살기 하면서, 근데 그 정도 실력자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지.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저는 그거를 이제 투자가 이 머니터기라는 채널을 계속 애청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최고의 경제는 경제적 자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그냥 자유로우려면 투자 실력이 있어야 되고, 내공을 쌓으려면 이렇게 대가들, 지식이 없다면 여기 대가들 얘기 들으면서 최소한 저 정도 얘기는, 예를 들어서 오건영 팀 옛날에 보면 그런 거 거시적인 얘기, 연준 의장 모르다면 저 해석을 내가 내 나름대로 알아듣겠어. 그래서 나는 좀 다르게 봐. 뭐 이 정도까지가 돼야지 이제 내가 봐서는 고수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가족분들 아마 부럽기도 하고 참, 재밌게 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동참하십시오. 경제적 자유. 네, 꼭. 네. 언제든지 만나면은 해외든지 길거리든지 차 한 잔 사주겠습니다. 아, 그래요. 얼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주로 영등포 쪽에서 움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또 재밌네요. 네, 이제까지 텐인텐, 박범용 주인장과 함께 즐거운
투자에 대한 우리가 예. 새로운 마인드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획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